안녕하세요. 모터리움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 인기 SUV죠. 네, GLC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GLK에서 GLC로 바뀌었다가 이번 다시 한 번 더 풀체인지가 된 GLK까지 합쳐서 3세대에 해당하는 3세대 GLC, 그 중에서 가솔린 모델 300 포매틱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LC가 이제 3세대가 됐습니다. GLK에서 GLC로 바뀌고 난 뒤에 인기가 엄청 났었죠. 사실 그게 이제 디자인 자체도 그 이전 세대 S클래스가 디자인이 워낙 좋고 해서 인기도 거의 역대급으로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디자인이 C클래스, E클래스에도 적용되고 이런 SUV에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패밀리룩이 최고로 강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실제로 판매도 모든 모델들이 판매가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GLC가 되면서 디자인도 그 S클래스를 닮은 그 디자인에다가 막 전체적으로 패키징이나 뭐 실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진짜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었는데요. 자, 이번에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풀체인지 모델이 그 인기를 그대로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외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바뀐 부분이 그렇게 앞에 디자인이 보면 바뀐 거 알지만 그래도 느낌이 좀 비슷하지만 인테리어가 완전 최신 스타일로 바뀌어 가지고 와, 인테리어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GLC 같은 경우에는 경쟁 모델이 BMW X3, 아우디 Q5, 그리고 볼보 XC60 뭐 이런 모델들인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집중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게 될 모델이 XC60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XC60을 좀 잘 알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지금 XC60도 인기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보에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벤츠랑 볼보랑은 전통적으로는 그레이드가 차이가 좀 많이 났었죠. 그랬는데 지금 볼보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그 중에서 볼보도 전체 볼보 중에서 XC60이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GLC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가격이 또 좀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형 GLC의 상품성 어떨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첫눈에 봤을 때 디자인이, 바디 라인이 꽤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도 크게 뭐 안 바뀐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이즈는 조금 변했습니다. 휠 베이스가 15mm가 더 늘어나고 길이는 5cm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차가 커지면서 XC60이랑 X3 대비 휠 베이스는 한 25mm 정도 더 길고 길이는 1cm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5cm가 늘어나면서 그 차들보다 더 길어진 상황이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폭은 XC60이랑 X3가 조금 더 넓고 키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 그래서 결국은 세 개의 모델들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자인 보시면 첫눈에 전체적인 외형 그 윤곽 자체가 크게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뀐 느낌이 크게 들진 않지만 앞모습이 꽤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거 약간 페이스리프트처럼 바뀌었어. 윤곽이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물론 사실 이게 패널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도 느낌상으로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여기 그냥 앞트임만 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앞모습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요거 어쨌거나 풀체인지가 된 겁니다. 다 바뀌었어요. 자, 그릴은 기본적으로 요거 AMG 그릴이죠. 그래서 이게 GLC 3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G 외부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 삼각별이 들어가 있는 지금 AMG 그릴도 적용돼 있고, 범퍼 아래쪽에도 보면 이제 A 아치라고 하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 AMG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드에 이렇게 공기 구멍도 뚫어놨는데, 와, 이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뚫어놨네요. 여기도 지금 핀도 적용되어 있고 구멍도 큼지막하게 뚫어서
냉각 효율이 좋게끔 그렇게 지금 공기 흐름을 잘 해놨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요거 그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헤드램프인데 앞쪽에 스크린에 그 굉장히 고화질의 스크린을 적용해 가지고 좀 그래픽이 반영이 된 그런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이 꽤 많이 변했죠. 여기 지금 땡땡 이렇게 타원으로 길게 두 줄이 들어가 있는 느낌들도 다르고 위아래 나눠져 있는 갓 이런 모양들도 디테일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느낌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게 앞트임이 된 듯한 그런 느낌. 자, 결국 이 헤드램프가 처음에 이제 GLC가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예쁘게 생겼다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지금 이제 S클래스처럼 약간 특이한 모양이 없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렇게 앞트임 형태로 바뀌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예쁘기는 결국은 맨 처음 게 제일 예쁘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 페이스리프트 했던 건 좀 영 모양 이상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좀 더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좀 상큼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앞트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앞트임을 시도한 게 BMW가 좀 먼저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BMW의 앞트임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 XC60 같은 경우도 XC90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XC60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그릴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따라쟁인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 부분에서만. 예. 자, 옆모습은 사실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두 개 그림을 놓고 틀린 그림 찾기를 해야만 알 수 있을 느낌이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이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255-45R20 양쪽에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사이드 스태퍼가 적용되어 있는데, 사실 요게 약간 제 입장에서는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에요. 예쁘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좀 밟고 타기도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타보면 이게 차가 그렇게 많이 높은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밟고 탈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탄다고 치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스태프가 붙어 있다 보면 이게 폭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냥 탄다고 치면 이게 조금 걸리적거리는 거야. 이게 종아리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키가 조금 작으신 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밟고 타면 도움이 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일반적인 남성분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쁘기도 하고 나름 효용성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실제로 타보면 늘 이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살짝 계륵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전동식이어서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 그래도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옆모습은 지금 봐도 와, 진짜 우아한 그런 SUV의 굉장히 전통적인 느낌이 들죠. 근데 요게 아무래도 이제 GLS보다도 바디 라인이나 느낌이 사실 상당히 괜찮고요. GLE는 그래도 조금은 더 이렇게 꽉 찬 듯한 그 터프한 느낌, 우아하면서도 터프한 느낌이 잘 살아 있는데, GLC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은 더 도심형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메르세데스 벤츠 SUV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벤츠 SUV는 온로드도 중요하지만 오프로드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에어 서스펜션 없긴 합니다만 오프로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꽤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기본적인 윤곽은 꽤 비슷하긴 합니다만 디테일한 부분들, 라이트가 좀 슬림해진 이런 느낌들, 그 라이트 안쪽 디테일이 확실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까 앞에서도 가는 타원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좀 그런 느낌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밑에 여기도 보면 디퓨저도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 놔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벤츠는 오프로드 이미지도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도 보면 여기에 지금 크롬으로 장식을 해 놔 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해 놨습니다. 자, GLC가 말씀드렸듯이 길이가 5cm가 더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쪽이든 뒤쪽이든 실내 공간이든 분명히 약간은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트렁크가 상당히 반듯하죠. 와, 진짜 반듯하다. 요거는 제가 한번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XC60이나 이 GLC급에서는 길이가 제가 누우면 살짝 아슬아슬한 정도는 되거든요.
한번 해보면 이게 딱 누우니까 앞에 1열 시트까지 같이 움직여 가지고 오, 야, 진짜 잘 해놨구나. 1열 시트를 살짝 당기면서 걸리지 않게끔 바로 딱 누워버리죠. 이게 조금 불룩하긴 한데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눌러보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이게 딱 걸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꽤 많이 내려가네요.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미리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돌려서 이게 돌리니까 얘는 더 안 들어가는구나. 이게 헤드레스트가 이게 각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걸 왜 이렇게 놨을까? 좀 처음 보네. 이거 안 뽑았으면 진짜 알 수 없는 건데 지금 여기 약간 꺾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들어가는데 반대로 꽂으면 끝까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약간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차박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넣어서 딱 하면 이게 베개가 딱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일단 뭐 끝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나름 위치는 괜찮긴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딱 베개가 될 것 같은데. 와, 그래도 공간이 굉장히 넓다. 이게 발끝에 맞추면 여기 앞 시트가 머리에 걸리긴 하거든요. 이렇게 딱 내려보면 시트만 조금만 당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딱 헤드레스트가 베개처럼 딱 걸리긴 해요. 이렇게 딱 누우면 헤드레스트에 맞춰서 길이를 재면 발끝이 트렁크 안에 딱 들어오긴 하네요. 거의 완전 자는 맞춤인데 맞춤. 와, 완전히 제 키에 딱 맞네요. 네. 와, 이 정도면 뭐 그냥 혼자서 차박하고 이런 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반듯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평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맞아 있는 상황이고. 자, 2열은 와, 등받이 진짜 많이 파놨다. 딱 그냥 고만고만한 정도의 2열 공간이고요. 2열에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 자, 여기도 컵홀더는 있는데 2열에 USB가 없네. 이쪽에 또 없죠. 2열에 열선 시트는 있거든요. 근데 2열에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사실인가? 없는 거 맞지? 이게 풀체인지인데 이게 페이스리프트도 아니고 풀체인지인데 USB를 2열에 안 달아놨다고?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뭐 워크인 디바이스 이런 건 뭐 따로 없고요. 2열에 USB가 없구나. 공간은 이 정도면 괜찮고 등받이 각도가 이게 조절이 안 됩니다. 네. 등받이 각도 조절도 안 되고 뭐 각도는 그냥 무난하긴 해요. 아주 편안하게 기대는 정도는 아니고 꼿꼿이 선 정도도 아니고 딱 무난하긴 한데 어쨌거나 각도 조절은 안 되더라. 자, 이게 GLC 300이니까 6기통 3.0이 아니고 4기통 2.0 터보입니다. 네. 지난 세대에도 GLC 300이었죠. 그래서 같은 4기통 2.0 터보이긴 한데 엔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배기량도 살짝 달라졌고요. 최고 출력이 258마력에 최대 토크가 40.8kgm, 제로백이 6.2초. 사실 이제 GLC 300이니까 2.0 터보니까 258마력이면 출력이 꽤 괜찮죠. 제로백 6.2초도 상당히 강력한 편이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GLC 300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추가가 됐습니다. 전기 모터가 17kW, 한 23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추가가 돼 가지고요, 약간의 토크를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X3 같은 경우에는 20i니까 이렇게 한 184마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얘는 258마력이죠. 그러니까 X3 20i랑은 비교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하다. 근데 이제 X3 같은 경우에는 20i 위에 M40i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M40i 같은 경우에는 그 6기통 3.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력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래서 BMW X3는 여기 GLC 300이랑 정확하게 경쟁하는 파워트레인은 사실 없긴 해요. 그렇게 보면 이제 XC60 같은 경우에는 B5, B6, T8 이렇게 있잖아요. B5가 250마력, B6가 300마력 그렇거든요. T8은 455마력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XC60 B5랑 출력이 비슷하다. 258마력, B5는 250마력. 근데 토크는 얘가 훨씬 더 높아요. 가속력도 훨씬 더 강하고. 그러니까 XC60이랑 따진다면
V5하고 V6 중간 정도의 파워트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버리죠. 얘는 이번에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8,7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B5, B6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B5가 6,900, B6가 7,300이니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XC60 같은 경우에는 T8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8,500 얼마거든요. 얘는 8,700 얼마고, 그렇게 따지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 그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도 하고 출력은 뭐 455마력에 제로백 4.8초니까 성능으로 따지면 얘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성비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경쟁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벤츠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할 만한가, 오늘 그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4기통 2.0 터보인 걸 감안하면 출력이랑 토크랑 제로백 수치랑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게 잘 나왔다. 네, 인테리어는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 와, 인테리어 진짜 대박이다. 이게 S클래스인지 이게 SUV인지 헷갈릴 정도로, 와, 진짜 멋지죠. 자, 이 인테리어는 C클래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게 C클래스보다 GLC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야, 진짜 화려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GLE나 GLS보다 이게 더 화려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와, 진짜 끝장이네요, 끝장. 모니터 큼지막하게, 이거 약간 S클래스 같은 느낌으로 그런 디자인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이쪽에 계기판 12.3인치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일 제가 봤을 때 제일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여기 이 스트라이프, 이게 이제 패턴이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지금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는 알루미늄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스티치 가죽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요거 이제 잠자리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 그거죠. AMG 느낌의, 이거 사이즈도 딱 좋아요. 요거 조금 작은 느낌이 들면서 짱짱한 그런 느낌 좋고요. 디테일도 진짜 예쁩니다. 엄청 예쁘게 잘 생겨 있죠. 전통적으로 시트 조절하는 거 이쪽에 있고, 통풍 시트 버튼도 이쪽에 있고, 오디오는 부메스터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여기도 적용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으로, 그다음 도어 트림 쪽에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도 있죠.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은은하게 진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어 변화는 컬럼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스타트 버튼 이쪽에 있고, 이번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크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거 주행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결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 오토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LC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은 인테리어 같아요. 와, 이거는 진짜 SUV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짜 화려한 그런 인테리어가 적용돼 가지고요. GLC를 사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아마 인테리어에 혹해서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인테리어는 진짜 이건 넘사벽이네요. 진짜 멋있습니다. 주행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느낌은 역시 벤츠답게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데, 근데 느낌이 그 부드러움 속에 약간의 뼈가 있긴 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전반적으로 첫 느낌이 부드러운데도 가끔은 이렇게 요철들을 지날 때는 조금 뭉툭하게 툭툭 치는 느낌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편안한 느낌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고 출력이 258마력인데 기존에 대비해서 토크가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제로백이 지금 6.2초인데 전반적으로 힘은 뭐 상당히 강력합니다. 6.2초면 상당히 강력한 편이죠. 이게 배기량이 2000cc 엔진인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뭐 힘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확실히 좋네요. GLC는 역시 이 부드러운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적용되어 있지를 않아 가지고요.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된다고 해서 하체가 더 단단해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컴포트 모드로 조금 주행을 해보면, 초반에 갑자기 롤이 이렇게 훅 넘어가는 느낌이
이게 처음에 딱 그 부드러운 승차감 느낌에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약간 초반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롤이 부드러운가 이런 느낌들이 조금 있었는데 중후반으로 가면서는 꽤 잘 버팁니다. 힘은 뭐 엄청 강력하고요.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둬 보면 소리가 조금 더 카랑카랑해졌나요? 롤은 뭐 그대로 여전히 똑같고요. 네. 스포츠 모드가 되면 이게 엔진 쪽 응답성이 조금 더 빨라지죠. 아무래도 기어를 조금 더 낮은 단을 적극적으로 쓰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급가속 이렇게 풀악셀 했을 경우에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스티어링도 조금 더 무거워지긴 하는데 그것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핸들링 야, 힘이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쭉 밀어보니까 굉장히 그 네 바퀴가 안정적으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롤은 뭐 말씀드렸듯이 컴포트랑 똑같아 가지고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거나 버티기는 꽤 잘 버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들 시프트를 써서 수동으로 변속을 해보면 회전수 보정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잘 해주죠. 네. 아, 근데 이게 롤이 크니까 와, 잘 버티는데도 롤이 좀 무섭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긴 해요. 야, 최근에 탔던 차들 중에서 거의 롤이 제일 많이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야, 물론 이 차의 태생 자체가 뭐 와인딩을 강력하게 타기 위한 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롤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흠이 되진 않아요. 이 차에 있어서는. 그렇긴 하지만 뭐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오프로드도 꽤 비중을 두고 지금 생각하는 모델인 만큼 아무래도 조금은 롤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엔진 사운드는 요게 좀 너무 4기통 티를 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요즘 4기통 엔진인데도 이게 4기통이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좀 그르렁거리는 놈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너무 엥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엔진 사운드도 조금 아쉽긴 하고,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차의 성격 자체가 그 방향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긴 하죠. 좀 그렇긴 하지만 또 SUV들 중에서도 SUV인데도 와, 산길 중에 재밌네 이런 차들도 있고, 4기통 엔진인데도 4기통 소리가 상당히 이렇게 경쾌하고 괜찮은데 이런 놈들도 있으니까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끄럽고 힘이 있어 가지고요, 편안하게 빠르게 주행하기에는 진짜 좋네요. 네, 오늘 오프로드 테스트를 하지는 않을 건데요. 오프로드와 관련된 거 잠깐 확인만 좀 해보면, 지금 여기 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오프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누르시면 그러면 이게 오프로드와 관련된 정보들이 뜨죠. 타이어 압력,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계, 타이어 온도, 뭐 나침반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ESC 오프가 있고 수동 모드가 있고 그 HDC도 있고, HDC인데 DSR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여기 오프로드 카메라도 있거든요. 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차 바닥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데,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후면 카메라를 보시면 지금 여기 앞에 지금 바퀴가 여기 딱 걸리는 요 상황이죠. 와, 근데 거의 실시간인데? 야, 지금 바퀴가 거의 딱 겹쳤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 정도로 실시간으로 구현을 하지? 야, 그 랜드로버에 있는 거는 이게 그 실시간은 아니거든요.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위 같은 거를, 카메라에 바위가 보이면 이미 그 바위가 바퀴 밑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탁, 그렇죠. 와, 거의 실시간이네. 야,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닥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걸 뭐만 가지고 지형을 다 파악해서 뭐 주행을 하는 거는 좀 무리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또 나름 위급한 상황에서 또 아주 아쉬울 때는 요것만 하더라도 꽤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출발하면 이게 약간
미리 찍어 놓은 영상을 약간 딜레이해서 재생하는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노면 정보를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재밌네 이거. 그리고 요거는 속도가 조금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바닥 보여주는 그 영상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MBUX는 음성으로도 컨트롤이 되는데요. 안녕 벤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운전석 창문 열어줘. 죄송해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게 뭐 창문 열어줘 아니면 뭐 썬루프 열어줘 이런 건 안 되고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에어컨 온도를 20도로 맞춰줘. 온도를 20도로 설정할게요. 네, 이런 거는 잘 알아듣습니다.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펠리시아,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이 같은 경우 음성으로 바로 내비게이션 검색이 바로 안 되거든요. 여기 목적지 입력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마이크가 있어요. 요거 누르면 펠리시아, 그럼 여기 뜨죠. 예. 이렇게 하면 펠리시아가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생, 안내 이런 거 이것도 눌러줘야 돼. 그죠? 출발,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출발. 오전 10시 2분.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버튼을 또 출발을 눌러줘야 돼. 이게 지금 그 볼보 같은 경우에는 T맵이랑 그렇게 해서 지금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누구 서비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등록하지 않으셨어요.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먼저 메르세데스 미앱을 활성화해야 해요. 메르세데스 미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지는 지금 모르는데 시승차 상태에서는 지금 뭐 어떤 건 되고 지금 어떤 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T맵과 연동되어 있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행하다가 아리아 불러가지고 그냥 펠리시아 그러면 지가 알아서 아 이거는 내비게이션이구나 생각해서 내비게이션 검색해서 내비게이션 정보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화를 걸기 위해서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름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전화 거는가 보다 하고 자기가 바로 또 전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뭐 검색 이런 부분들도 아리아 불러서 뭐는 뭐야 그럼 바로 검색도 다 해주죠. 근데 이게 지금 미 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내비게이션 주소인지 전화번호인지 이런 부분들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MBUX의 음성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조금은 순발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조금 하고 있고요. 지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랑도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기에도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이게 저기 전방 화면에도 굉장히 넓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넓은 대비 기본 속도나 뭐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정보는 아래쪽에만 조금 나오고 위에 전체 면적의 거의 한 7, 80%를 내비게이션 정보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저기 내비게이션이 뜨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빈 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화면을 밑에 아래쪽에 조금만 정보를 주고 그냥 계속 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좀 다른 정보들을 좀 큼직큼직하게 보여주던가 좀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 내비게이션 정보만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충분히 목적지를 찾아갈 것인가 그것도 또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쪽 화면을 또 어느 정도는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넓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놓은 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지금 벤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지금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게 값이 8,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정말 세세하게 잘 신경을 써놨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사실 선뜻 지금 인테리어가 워낙 멋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조금 아쉬운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도 적용돼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길 안내는 어느 정도 한다고 하지만 아까도 보셨듯이 목적지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도 뎁스가 조금 더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내 도로에서 과속 카메라 정보 이런 거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면 내 폰에 있는 티맵이나 뭐 카카오 앱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카오 앱을 만약에 활성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지도가 또 없어져 버려. 지금 계속 검색, 계속 보여주고 있다가도 카카오 내비를 활성화하는 순간 저긴 또 지도가 사라져 버려. 그러면 또 저 넓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을 그냥 또 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또 조금 아쉽긴 하죠. 물론 이제 이게 주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포츠 모드나 컴포트 모드나 이 상황에서는, 급가속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없긴 하거든요. 하나, 둘, 셋. 오, 잘 나간다. 100. 제로백이 6.2초고 전기 모터가 힘을 또 살짝 보태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전기 모터가 힘이 아주 강력한 건 아닌데, 근데도 전기 모터가 살짝 힘을 보태는 게 조금은 급가속할 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요.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토크 자체가 또 힘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보면 지금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작동 안 됨이라고 뜨거든요. 비상제동 어시스트도 현재 사용 불가.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켰는데 지금 차로 유지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시승차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인데, 요게 또 시동을 끄고 화면에 보면 화면에는 또 활성화가 돼 있는 걸로 뜨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활성화가 되나 보다, 잠깐 안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주행을 해보면 지금 또 계속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아직 차가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거의 완전 새 차인데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좀, 물론 이 차의 일시적인 문제긴 하겠지만 지금 문제가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놔보면 지금 아예 차선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안 되면서 지금 차로 그 차선 이탈 방지 보조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그 차로 유지가 안 되더라도 차선은 넘어가려고 할 때 핸들을 꺾어주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좀 상황이 썩 안 좋은 상황이긴 하네요. 이 차에는 지금 출력 710W짜리 부메스터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710W면 상당히 괜찮은 편이긴 하죠.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Make a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오디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음색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또 전체적으로 공간감이나 타격감이나 상당히 괜찮은 편이어서 사실 GLC급에서는 이 정도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엄청 예쁘죠. 터널에 들어오니까 와, 야 진짜 화려하다. 와, 앰비언트 라이트 진짜 대박인데. 물론 이 컬러 다 바꾸실 수 있겠죠, 당연히. 자, 오디오 이야기 다시 돌아서 이야기 해보면 이게 지금 이 차 급을 생각해보면 이 오디오가 상당히 좋긴 한데 앞서에서도 지금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XC60이랑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XC60에는 B5에도 BMW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차이가 없어요. B5나 B6나 T8이나 전부 다 똑같은 BMW 오디오가 적용이 돼요. 그거 출력이 1100W 정도 되거든요. 이 차랑 비교해 보면 그건 완전 넘사벽이죠. 출력도 뭐 엄청나게 강력하고 타격감도 장난 아니게 강력하고, 그리고 기름진 느낌 막 이런 느낌들 하며 결국은 그 차랑 이 차의 오디오는 비교 불가 수준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 차도 엄청나게 좋긴 한데 볼보의 BMW랑 계산해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차에서 고민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거든요. 이 차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지금 물론 이제 XC60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완전 풀체인지를 해야 되는 시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에도 기본적으로 갖출 것들은 다 갖추고 있거든요.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얘만큼 화려하진 않죠.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주고 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통풍 시트도 있고 차로 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외관은 XC60은 여전히 예쁘기도 하고 실내도 별로 질리지 않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차가 훨씬 더, 이 차가 2배 더 화려한 건 인정. 인테리어는 확실히 이쪽이 압승이에요. 근데 얘는 엄청 화려하고 그 차는 수수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가격 차이가 또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음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다음 곡으로 넘기는 거는 핸들에는 버튼이 따로 없어요. 다음 곡으로 넘기는 버튼이 없고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써야만 다음 곡을 쓸 수 있어서 핸들에서 다음 곡, 이전 곡으로 넘어가는 버튼이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핸들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그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윗부분에서 이쪽에 있는 터치를 통해 가지고 계기판 정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터치를 통해서 이쪽 모니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기능적으로 매력적이긴 한데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홈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홈에서 여기서 지금 다른 메뉴를 가려면 이걸 수도 없이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 결국은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이거 터치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터치 이 패널이 있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냥 홈 버튼 하나랑 또는 그 별표, 여기 별표 버튼이 있거든요. 즐겨찾기 버튼. 요런 거 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거를 굳이 여기에다가 터치 컨트롤러를 넣어 놓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차라리 이거 대신 그 음악의 앞곡 뒷곡으로 바꾸는 거 그걸 넣어주는 게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조금 불편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블랙핑크 불장난 틀어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블랙핑크 불장난. 죄송해요. 그 점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뭐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메르세데스 미를 설정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쉽죠. 이거 오디오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틀어줘.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3세대 GLC 300 포매틱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GLK부터 합쳐서 지금 3세대고요.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사이즈도 조금 더 커지고 외관에서는 사실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상큼한 느낌을 더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진짜 와 이거는 와 진짜 역대급으로 진짜 화려하게 진짜 멋진 인테리어 바뀌어가지고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와. S클래스가 부럽지 않은 인테리어, 이 정도면 GLE, GLS가 부럽지 않은 그런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어서 진짜 멋집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장점은 전체적으로 주행이 굉장히 편안하다는 점.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힘도 여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 중저속으로 가든 고속으로 주행하든 굉장히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진짜 큰 매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기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이 됐다라는 점 상당히 반갑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그 가격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 돈이면 그 얘기를 저는 잘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성능이나 사양이나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볼보 XC60의 B6만 하더라도 충분하고 아니면 B5 같은 경우에 출력이 조금 힘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차도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 가격도 또 더 싸니까 B5 기준으로 이 차 대비 거의 한 1,800만 원 정도 더 싸거든요. 근데 오디오는 그 차가 월등히 더 좋죠. 그러니까 그 차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승차감은 이 차가 월등히 더 좋아요. 인테리어도 이 차가 월등히 더 화려해요. 이거는 호불호가 나뉠 수 있으니까 그 차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더 화려한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좀 고민이 되죠. 이 차 가격이면 XC60의 T8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여 가지고 이게 완전 전기차는 아니어도 전기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진짜 좋거든요. 차박 이런 거 할
때도 뭐 여러 번 보셨겠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면 엔진 시동 안 걸고 그러니까 매연 발생 없이 이 더운 날 에어컨 빵빵하게 켜서 에어컨 시원하게 쓸 수도 있고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하기에도 전기를 막 펑펑 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힘도 장난 아니죠. 그렇죠? 455마력에 4.8초니까 뭐 얘랑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해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거 고려해 봤을 때 이 차가 분명히 잘 나왔고 또 인테리어는 진짜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고려해 보면 조금 고민이 된다. 그렇지만 뭐 인테리어가 이게 정말 마음에 들고 이 차는 벤츠니까 그렇게 해서 사시겠다고 하면 인정,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러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지적들을 했는데, 아, 이 차는 디테일이 조금 약하구나 이런 느낌도 사실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어 가지고요. 사실 벤츠 정도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퍼펙트하게 해놔야죠. 예. 뭐 이거 있으면 돼가 아니라 정말 쓰기 편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좀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지만 어쨌거나 GLC는 이름값은 충분히 할 만큼 신형 GLC는 인테리어 멋있고 승차감이나 주행 감각 정말 괜찮고 전차 누성도 좋고, 네,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